귀지를 통해서요. 암부터 치매까지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안 교수님. 가능한가요, 이게?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귀지를 통해서 어떤 질환을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귀지는 혈액 채취나 골수 채취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을 하죠. 그래서 귀지를 통해서 보는데 보통 귀지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귀지는 그 지방 성분이 많은 피지샘과 그다음에 항균 작용을 가진 아포크림샘의 그 샘에서 나온 분비물과 그 피부에서 탈락한 각질 세포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귀지가 젖어서 잘 안 나오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좀 건조한 편이에요. 저도요. 건조해요. 다 건조해요? 저는 좀 뭉쳐있는 편이긴 해요. 아, 영기 씨는 약간 뭉쳐있는. 축축, 촉촉. 아, 요새 좀 갈리는데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마른 귀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마른 귀지를 영어로 귀지를 이어 왁스라고 표현을 하죠. 왁스요? 근데 왜 왁스일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귀지는 말랐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실제로 피지샘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귀지가 끈적끈적해서 왁스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데오도란트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겨드랑이 냄새 제거하는 곁담 냄새가 적은 나라죠. 그 곁담 냄새와 네. 귀지 간의 상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네요. 우리나라 분들은 마른 귀지를 많이 대부분이 가지셨기 때문에 마른 귀지가 있는 분들은 곁담 냄새가 거의 안 나고 젖은 귀지를 가진 분들은 곁담 냄새가 좀 날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쓰시는 게 그럼 좋고요. 영기 씨가 곁담 냄새 나는 이유가? 얼굴 빨개졌어. 잠깐만. 근데 실제로 네. 저 진짜 놀란 게 저는 데오도란트를 수시로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영기 씨와 그래서라니요? 영기 씨와 이혜원 아나운서의 거리와 저와 김진아 아나운서의 거리를 보니까 이게 약간 이게 제가 좀 갈게요. 그게 아니라 죄송한데 저 오늘도 바르고 왔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송보송한 생방송 남자예요. 지나가면서 냄새가 또 날지도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야 될 것 진짜 같아요. 농담이에요. 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남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곁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여자분들이 만약 젖은 귀지다 그러면은 유방암의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젖은 귀지를 가진 여성분이면은 꼭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귀지에 그런 정보까지 담겨 있다는 게 참 네. 새롭고 신기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귀지 색깔로도 귀 건강을 알 수 있다면서요, 오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귀지의 색깔로도 어느 정도 귀의 건강 상태를 조금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귀지는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것이 더 좋고요. 정상적인 이 귀지의 색깔은 노란색이거나 옅은 갈색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끔가다 이제 검은색 귀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오래된 귀지가 이제 뭉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귀찮거나 많이 뭉쳐 있으신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제거하시면 충분한 일이고요. 다만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녹색의 귀지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름처럼 흐르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균에 감염되어 있는 이제 중이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웨이도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만약에 귀지가 있으면서 거기에 붉은색으로 이제 피 같은 것들이 맺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귀지 색깔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웨이도에 손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막의 천공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평소와 상태가 다른 귀지가 보인다면 병원에 꼭 방문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 건강을 해치는 습관 마지막 네. 습관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어폰과 헤드폰이었고 두 번째는 면봉, 그리고 세 번째는요? 뾰로롱. 휴지? 휴지네요. 이게 웬 휴지인가요? 웬 휴지지? 네, 사실 이제 귀 건강을 해치는 또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코를 이제 세게 푸시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코를 세게 풀면 시원하기 때문에 이제 흥 하고서 이제 세게 푸는 습관들이 좀 있으신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귀와 이제 코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를 세게 풀게 되면 그 압력이 이제 그 이관을 통해서 고막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막 쪽으로 전달된 압력들이 고막을 이제 부풀거나 붓게 만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고막이 천공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막의 천공뿐만이 아니라 코에 있었던 세균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서 귀에서 이제 중이염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아무래도 코를 한쪽씩만 막으시고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가볍게 코를 풀어주시는 것들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입을 살짝 벌리고 평소에 어떻게 코를 풀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에 대한 모든 것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귀 관련해서 궁금증 있는 시청자분께서 저희에게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화면 만나보고 고민 상담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수영을 즐기곤 했었는데 수영을 마치고 나면 귀에서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귀에 물이 그대로 나오면서 염증까지 생기게 되어 병원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면봉으로 귀를 파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귀를 파면 불편하기도 했어서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가면 휴지를 얇게 말아서 물을 빼는 등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귀 관리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데 깨끗하고 건강한 귀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도 수영했었어서 저런 고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염증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코 풀 때 썼던 거 저희 휴지 있잖아요. 휴지로 물기를 빼준다고 하시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네, 사실 휴지를 쓰시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면봉처럼 이제 휴지를 또 돌돌 말아서 이제 후비시거나 비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방법을 쓰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냥 휴지를 이제 귀 쪽에 집어 넣어서 이제 물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서 제거를 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제 물이 차 있는 귀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아래쪽으로 향한 다음에 살짝 이제 귀 뒤쪽이랑 이 위쪽으로 이제 그 귀 귓바퀴를 잡아당겨서 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귀에 물이 잘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수영을 한다거나 목욕탕, 사우나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방수 이제 귀마개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귀 관련해서 생활 습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난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난청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늘고 있더라고요, 송 교수님. 네, 난청이라고 하면 많이들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에서 난청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광산이나 건설 현장 혹은 지하철 같이 소음 때문에 주로 발생을 했다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뭐 게임을 하는 것 이럴 때 이제 소음에 많이 노출이 돼서 점점 젊은 사람의 난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자료를 보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80만 명이 넘었고요. 이것은 최근 4년 전에 비해서 약 23%가 증가된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난청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더군다나 평균 수명이 늘어서 노화성 난청도 점점 늘고 있어서 난청은 이제 노화성 질환인 동시에 청소년 그리고 소아까지 아우르는 결국은 현대인의 그런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난청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서 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난청은 그럼 소리를 듣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우선 소리를 듣는 과정을 알아야겠죠.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리는 우선 귓바퀴를 통해 들어와서 웨이도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거는 고막을 만나게 되고 고막과 연결된 3개의 이소골이 있습니다. 이소골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들어온 소리를 증폭을 시키게 되고요. 그 소리는 달팽이관에 전달이 됩니다. 달팽이관에는 콜티기관이라는 소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유모세포가 들어오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청신경을 통해 우리의 청각 대뇌로 소리를 듣게 전달시켜서 우리는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이 과정에서 귓구멍이 귀지로 꽉 막혔다거나 아니면은 고막이 구멍이 났다거나 아까 고막 천공 그 이소골이 굳었거나 끊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난청 그걸 전음성 난청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다 소리는 전달이 됐는데 달팽이관과 청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못 듣는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2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혼합성 난청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난청의 종류 3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종류도 다르지만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난청은 굉장히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경도 난청, 중등도 난청, 고도 난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부터 벽시계나 냉장고 소리 같은 것을 못 듣는 경우를 저희가 경도 난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대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는 중등도 난청이라고 하고 전화벨 소리나 진공청소기 소리 같은 굉장히 큰 소리를 못 듣는 경우를 우리가 고도 난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도 난청 중에 조금 심한 분들 그리고 중등도 난청까지는 보청기를 사용을 하셔서 청각 재활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고도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아우 이식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재활을 하게 되겠습니다.